네, 앞서 보신 것처럼 태안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식장과 의료시설까지 줄어드는 등 지역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요.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권다은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박사님 최근에 태안의 유일한 예식장이 이제 예식 서비스를 좀 중단했다고 합니다. 이제 태안에서는 결혼식도 못 올리게 된 거잖아요. 아무래도 혼인율 감소, 또 청년 인구 감소의 결과로 봐야겠죠? 네, 맞습니다. 이번 사안은 인구 감소와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것이 단기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. 네.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인구 구조의 영향이 지역 단위에서 가시화된 결과로 보면 됩니다. 출생아 수 감소로 청년층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요. 여기에 혼인율 하락도 더해지면서 결혼 수요 자체가 크게 축소된 것이 구조적인 배경입니다. 다만 인구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구 감소의 영향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네. 청년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일수록 혼인 건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그 결과 예식장과 같은 서비스업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. 네. 결국 인구 문제는 단순한 수치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체감 속도와 충격 강도의 차이, 즉 격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이번 예식장 서비스 중단을 단순한 업종 침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.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의 생활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정책의 역할은 이러한 인구 변동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그 충격을 완화하고 생활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. 그 예식장뿐만이 아니고요. 그 전에 이제 산부인과, 소아과 같은 것도 이미 급격히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. 이런 필수 시설들이 계속 줄어들면 인구 유출은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러한 생활 인프라 기반과 주민 인구 유입 유출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선순환 구조로 또는 악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 네.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 질문에서 핵심은 이제 살기 어려운 지역, 살기 좋은 지역이 그렇죠. 어떤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 삶의 질이 누구의 입장에서 좋은 것인가에 따라 다를 것인데요. 예를 들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중요한 관건이 될 그렇죠. 것이고요. 고령층에게는 의료복지 접근성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. 청년층에게는 일자리와 문화 여가 환경이 중요합니다. 즉 정주 여건은 세대별로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. 네. 따라서 현재 지역의 인구 구조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태안 같은 경우는요, 좀 특수성이 있어요. 이제 화력발전소가 단기적으로 앞으로 폐쇄되기 때문에 산업 기반이 좀 약해져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. 게다가 이제 고령 인구 비중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요. 이런 경우에는 좀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태안의 경우에는 이제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함께 그렇죠.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네.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중첩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구조 전환의 지역입니다. 이 경우에는 이제 기후 정책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 산업 구조와 고용, 인구 문제와 직결된 정책이기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적 준비가 더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태안의 경우는 이미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. 대체산업 유치나 전환 노동자 재교육,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환 전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. 네. 그 공공 예식장이나 이제 거점 의료 체계 같은 거는 이제 아까 세대별로 좀 맞춤형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. 이제 뭐 학령기 그런 뭐 자녀를 둔 부모 또 이제 청년층, 고령층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예식장이나 거점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거점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사실 제약도 좀 많지 않습니까?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. 네, 공공이 모든 시설을 다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. 네. 다만 필수적인 운영 시설은 공공이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핵심은 전면적인 공공화가 아니라 유지해야 될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. 네. 정책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의료, 돌봄, 교육과 같은 필수 기능에 대해서는 공공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 그건 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. 그 부분은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접 지자체와의 광역 연계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고요.
세 번째는 공공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은 운영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최소의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좀 전략적이고 선별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. 예식장 같은 경우도 현실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. 사실 필수 시설은 아닌데 없으면 좀 많이 불편한 거잖아요.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예식장 같은 경우는 좀 광역 지자체와의 연계 운영 모델이 적합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네. 이거는 공공이 개입한다고 해서 사실은 청년들의 선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